안과 의사들이 때때로 그 안경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검사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었는지 검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분 플러스 200, 플러스 175 이렇게 원시만 처방을 했는데 왜 난시까지 처방이 되어 있지? 이상하네. 전화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안경원에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난시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안과에서 시력을 재오셨는데 오른쪽이 플러스 200이었고 왼쪽이 플러스 175였습니다. 원시였죠. 난시는 없다 라고 처방전이 온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을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2023년 6월 30일에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도수를 쟀거든요. 플러스 250에 마이너스 075 100축이었고 플러스 200에 마이너스 025 100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난시가 세 도수, 한 도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등가 구면 굴절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면 난시 두 도수의 구면 도수 한 도수를 변화시키는 거죠. 075니까 두 도수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플러스 250 원시가 플러스 200이 되는 거고 025 이것도 두 도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200이 플러스 17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시 도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풍선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죠. 풍선이 약간 허물허물해지면 경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이게 도난시죠. 이게 직난시고 이분은 백축이었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의 형태다라고 안과에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망막 뒤에 맺힌 구의 형태다. 그래서 이 구를 앞으로 당겨서 점이 되게 만들려면 플러스 200 그리고 플러스 175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저는 망막 앞으로 당기고 그런 다음에 난시까지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난시 검사를 하는 게 그냥 구면 도수를 측정하는 거에 거의 10배 정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3배 정도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보 검안사들은 이게 10배 정도 어려운 것이고 고수 검안사가 되면 이게 5배 정도 어렵다든지 아니면 3배 정도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플리퍼라고 하는 도구인데 이 안에 있는 렌즈는 제가 따로 응용해서 끼워 넣은 거죠. 플리퍼라는 이 하드웨어는 있지만 기존에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제가 만든 거다 알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말을 듣고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도구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난시 손님이 오면은 난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렸거든요. 이 난시를 가진 환자적 고객을 재미를 느끼면서 난시 검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도구를 활용하는 재미. 설령 객관적으로 한 5배 정도 시간이 더 들고 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재미인 거죠. 그래서 난시 검사를 계속 잘 꾸준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 겸 천재 수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만들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든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듣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나만의 어떤 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식 기법을 만들어? 아니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막 나와요. 어떤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한창 뉴스에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들이 막 터지죠. 대한항공 회장도 죽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들이 막 터지면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보면 주가가 떨어져 있죠. 나올 악재가 다 나왔으니 바닥일 것이니 이때 들어간다.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 그런 회사만 사는 기법, 그런 걸 연구해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기법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듣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네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 원래 있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꾸준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력 검사를 재미있어 하는 검안사를 만나야 됩니다. 뭔가 만들어 본 검안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난시 검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검안사의 기본이죠. 제가 안과에서 검사해 온 거를 보고 이대로 안경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틀리니까 검사를 다시 해서
해주십시오, 해봅시다 라고 했을까요? 안과에서 제 온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안과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저에게 검사하고 잘 썼지만 다시 안과를 간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과 한번 가볼까 해서 갔다 하더라도 굳이 안과에서 검사해 온 것과 제가 검사한 걸 비교해서 제가 더 정확하죠, 이걸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예전에는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더 정확하니까 제 걸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부질없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또 엉뚱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오면 그대로 해주죠. 그리고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과에서 일부러 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과에서 검사해서 저희 안경원에 와서 지금 안경을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검사한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환자적 고객이 안과에 나중에 가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도수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과 의사가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안과 의사들이 때때로 그 안경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검사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었는지 검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분 플러스 200, 플러스 175 이렇게 원시만 처방을 했는데 왜 난시까지 처방이 되어 있지? 이상하네? 전화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안경원에는 가지 말라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안과에서 전화 와서 이 사람 눈이 이렇다고 말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견을 말을 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전화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은 난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 난시 검사를 정확하게 해주는 검안사가 고수 검안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복잡한 난시 검사를 즐기면서 하는 그런 검안사를 찾아보시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